저희 엄마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세요. 엄마가 너무 밝고 재밌으시고 성격도 시원시원 화통하시다고요. 단골 많은 맛집 사장님이자 노래 잘 부르시고 말도 재밌게 잘하시는 화통한 여자 대장부 같다가도 어쩔 땐 소녀처럼 순수하시기도 한 저희 엄마. 하지만 저는 저희 엄마의 그 밝음이 어쩔 땐 슬프기도 합니다. 제가 커오면서 봐왔던 저희 엄마는 지금과 달리 많이 어둡고 자주 슬퍼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는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빵점이셨어요. 가족은 나 몰라라 하고 늘 밖으로 도시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셨죠. 여자 문제를 일으킨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생활비도 안 갖다 줘서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시며 살림을 꾸려 나가셨고 거기에 집안일도 하고 저도 키우셨어요. 그렇다 보니 솔직히 없으니만 못한 아버지였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이혼은 안 하겠다. 저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는 안 키우겠다며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강경한 말과 달리 엄마 속도 골물대로 골맞던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새로운 여자랑 바람나서 엄마가 저 대학 등록금 쓰려고 조금씩 모아두던 통장과 도장까지 들고 날랐던 날 엄마는 수면제와 소주를 먹고 죽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일찍 발견해서 엄마는 겨우 사셨고요. 제가 엄마한테 이럴 거면 제발 이혼하라고 울며 불며 매달렸고 엄마는 펑펑 울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결국 아빠랑 헤어지셨어요. 저는 아빠랑 헤어진 후에 엄마랑만 지내는 생활이 훨씬 좋았고 엄마도 원래의 성격대로 밝고 건강해지셨어요. 저는 오히려 좋았는데 엄마는 이상하게도 늘 마음 한켠에는 어떤 응어리를 안고 사시는 듯 했습니다. 엄마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은 있으셨죠. 저희 외할아버지가 엄마 어렸을 때 집을 나가버리셨고 엄마는 평생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셨대요. 그게 엄마 딴에는 큰 컴플렉스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만큼은 그런 컴플렉스를 안 주고 싶어서 있으나 마나한 남편일지라도 이혼은 하지 않고 견디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왜 아빠를 저버리지 않고 참는 건지, 그게 왜 저를 위해서라고 말하시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가 너무 안쓰럽기도 했고 또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엄마를 보며 저도 다짐했죠. 만약 내가 결혼을 한다면 엄마가 더는 내 걱정을 하지 않게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다른 과에서 교양 과목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름은 강형민이고 관광경영학과였습니다. 같은 조라서 발표 준비를 하다가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비슷해서 사귀게 되었죠. 학교를 함께 다니고 취업 준비도 함께 했어요. 취업 전이라 돈이 넉넉치 않아서 도서관 다니면서 삼각김밥 먹고 주로 돈 안 드는 산책 데이트를 많이 했죠. 서로 자소서 봐주고 면접 연습 도와주고 연인 사이면서 친구이기도 하고 함께 잘 되길 바래주는 그런 사이였죠. 그렇게 제가 먼저 취업을 하게 됐는데 형민이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 후 형민이도 원하던 호텔에 합격을 하게 됐고 저희는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만나오면서 또다시 시간은 흘렀고 저희가 만나온 시간도 10년이 다 되었더군요. 그 정도 만나면 애인이 아니라 부부나 가족 같은 느낌이 들기 마련이죠. 형민이와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편하고 가족 같고 소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꼭 있어야 될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 결혼한다고 생각했고요. 사이사이에 저는 형민이네 부모님을 만나 뵙고 형민이도 저희 엄마를 자주 만나 뵀어요. 저희 엄마는 떡갈비 식당을 운영하세요. 이혼 후 작게 시작하셨는데 장사가 잘 돼서 규모를 점차 키우셨고 지금은 홀도 넓고 단골도 많고
유명해서 타지에서도 드시러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 넉살 좋은 형민이는 어쩔 땐 제가 없는데도 엄마 가게를 혼자 가기도 했습니다. 마치 아들처럼 저희 엄마와 가깝게 잘 지냈죠. 당연히 저는 그런 게 너무 고마웠고요. 형민이는 서비스업을 하기도 하지만 워낙 성격 자체가 싹싹하고 잘 웃고 어른들에게도 잘하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런 형민이를 좋게 보셨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저희 엄마가 제게 그러시더군요. 엄마는 솔직히 너 결혼 안 하고 평생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거든. 근데 형민이 정도면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합격이야? 그래, 합격이야. 오래 보기도 했지만 애가 워낙 싹싹하고 너도 한결같이 좋아하고 예의도 바르고 엄마는 괜찮은 것 같아. 너 엄마 팔자 닮아서 이혼하는 꼴은 내가 못 보겠어서 그간 눈에 불을 켜고 뜯어보고 살펴봤거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그랬죠. 엄마 팔자 닮으면 좋지 뭐. 잘 나가는 맛집 사장님에. 하지만 엄마는 정색하시더라고요. 그런 소리 마라. 엄마 마음고생 얼마나 한줄 알잖아. 너는 그렇게 살지 마. 행복하게 서로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 길지도 않은 인생 사랑만 하고 살아도 짧잖아.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걱정 마 엄마. 엄마 걱정 안 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형민이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봐도 그래 보여. 저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따로 형민이를 가게로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아. 싸울 일도 많을 거고 빈정 상할 때도 많을 거고 남보다 못하다 싶을 때도 많을 거야. 그래도 두 사람 10년이나 예쁘게 잘 만났으니 살면서 생길 이런저런 풍파도 서로 잘 견디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예, 어머님. 그리고 이런 말 부끄럽지만 세주 아버지 때문에 세주도 상처가 많아. 예, 저도 대강 들었어요. 우리 딸 못난 엄마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살았으니까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세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줘.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딴 눈 팔지 않고 우리 세주만 아끼고 사랑해주는 거. 어머님, 당연한 소리죠. 그래, 당연한 소리지. 근데 그 당연한 걸 못해서 상처 주고 갈 때까지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 형민이는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서 나도 믿고 우리 세주 시집 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어머니 뭘 걱정하시는지 압니다. 저 그런 놈 아니에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제 인생의 여자라곤 세주밖에 없으니까요. 고맙다 형민아. 엄마가 형민이에게 그런 말씀을 따로 하셨을 땐 결국 딸인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였죠. 엄마는 형민이를 사위가 아닌 아들처럼 여기고 예뻐하셨어요. 맛있는 거 좋은 거 참 많이 챙겨주시고 무슨 날만 되면 옷 사주고 구두 사주고 결혼해도 참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죠. 그렇게 형민이와 저는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반반 비용을 보태주셔서 그걸로 집 마련하고 안에 들어가는 살림살이나 결혼 준비에 필요한 돈은 저희가 모은 돈으로 했었죠. 우리 두 사람 학생 때 만나서 10년 예쁘게 잘 사귀다가 결국 결혼. 저는 형민이와 제가 참 특별한 연인 사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운명이고 10년 동안 그래왔듯 앞으로도 친구처럼 또 설렘 가득한 연인처럼 행복할 거라 믿었죠. 형민이와 저를 반반 닮은 귀여운 아이도 낳고 저희 엄마는 손주 애교 보면서 사랑 듬뿍 주시고 그런 미래를 꿈꿔왔습니다. 그런데요. 10년을 사귀었든 20년을 사귀었든 배신을 하는 데 있어 과거에 함께했던 시간은 중요하지 않더군요. 3년 만에 저는 인생의 반쪽이라고 믿었던 그 남자 강영민에게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때쯤 자꾸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행동이 부쩍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본인은 티가 안 난다 생각하겠지만 티가 참 많이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형민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마음속 의심의 불씨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의 폰과 블랙박스, 노트북도 뒤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 같은 호텔 후배 직원과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민영이고 남편하고는 6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 여자의 신상을 알아내려고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 여자 사진, 졸업한 학교, 사는 곳, SNS 다 뒤지고 다녔어요. 그 여자는 참 예뻤습니다. 이렇게 예쁜 여자가 왜 유부남인 내 남편하고 바람이 났을까? 그 여자 사진을 보는데 내 스스로가 비참해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특별하고 단단하다고 믿었던 남편과 내 사이가 사실은 작은 유혹에도 금방 부서질 한없이 약하고 허무한 사이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혼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의 권유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틈틈이 엄마 가게 가서 일도 도왔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엄마의 가게에 가서 일은 종종 도왔습니다. 엄마에게는 최대한 티내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배신감에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겉으론 티를 안 내려고 하니 더 힘들었습니다. 협심증 같은 증상까지 생겨서 일하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심장을 부여잡아야 했거든요. 게다가 스트레스로 생리불순에다 자잘한 통증도 심했습니다. 이혼이든 뭐든 다 터트리고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할 때였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졌던 저는 결국 엄마 가게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저는 병실에 누워있고 엄마는 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유산을 했다면서요. 저는 제가 임신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스트레스가 심해서 생리불순인 줄 알았어요. 그전에도 한 번씩 생리불순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임신이었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술 마시고 힘들어하다가 뱃속의 아이가 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하셨고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면서 결국 남편이 회사 후배랑 바람났다는 얘기를 해야 했어요. 엄마도 충격이 몹시 크셨습니다. 그렇게 건실하고 착한 형민이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이가 바람이 났다고 했으니까요. 엄마는 제 앞에선 몸 잘 추스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고 하셨지만 병원 계단에선 이모와 통화하시다가 펑펑 우시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소갈이 하다가 저지경이 됐다고 하시면서요. 엄마의 모습에 저도 병실로 돌아와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퇴원 날 엄마는 저희 집으로 곧장 운전을 해서 가셨어요. 그리고선 저보고 간단하게 짐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으로 그냥 가자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짐을 챙기는데 그 와중에 형민이가 급하게 집에 왔더군요. 세주야, 병원에 가보니까 바로 퇴원 수속했다는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제가 싸는 트렁크를 보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대꾸 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왜 그래? 혹시 유산 때문에 그래? 세주야, 힘든 건 알지만 네가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그런 경우 한 번씩 있대. 마음 아프지만 우리 다시 노력하면. 그 순간 가만 서 있던 저희 엄마 형민이에게 가더니 싸다기를 4대나 갈기셨어요. 더 때리려던 걸 형민이가 붙잡고 말리더군요. 왜 이러세요, 장모님? 왜 이래?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유산 때문에 이러세요? 저도 속상해요. 근데 그게 제 잘못이에요? 왜 저를 때리세요? 네 잘못이 맞으니까. 네가 바람나서 세주가 그거 알고 스트레스 받다가 애 잃었으니까. 엄마의 말에 형민이도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에게 바람 피는 걸 안다는 티도 안 냈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에도 따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치 없는 남편은 제가 그 모든 사실을 안다는 걸 몰랐겠죠. 그게 무슨... 아니에요. 오해세요, 장모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오해? 너 이번엔 나한테 맞을래? 세주야, 내가 무슨 바람이야.
김민영. 제 입에서 상간녀 이름이 나오자 형미이도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주춤하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나 진작에 알았어. 네가 나한테는 어머님 뵈러 간다, 친구 만나러 간다 해놓고 이 여자랑 바다 놀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자러 가고 나 다 알아. 네가 이 여자랑 갔던 모텔 이름도 말해줄까? 참 여기저기 증거를 많이 흘리고도 다녔더라. 그런 정신머리로 꾸역꾸역 바람을 피고 싶었나 봐. 아니야 세주야, 오해야.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는데 또다시 저를 잡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형미이를 떠밀어 버렸습니다. 내 딸이 만지지 말라잖아. 장모님, 아니에요. 다 오해세요. 제가 해명할게요. 해명 같은 소리 안 해. 내가 결혼 전에 너한테 뭐라고 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딴 년이랑 바람나서 내 딸 상처 주는 거 그거 하나만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했지. 근데 꼴랑 3년 살고 바람이 나? 에라이 썩을 인간아. 너 같은 인간을 믿은 내가 미친년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짐을 다 쌌고 엄마는 형미이를 떠밀어버리고 제 손을 붙잡고는 함께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이혼과 상간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그깟 놈 훌훌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자고 말하셨지만 뒤에서는 많이 우시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너무 힘들었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꼴이라니 말도 못하게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이혼과 상간소송 과정에서 벌금을 내더라도 그것들 직장에 다 터트려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쥐새끼 같은 남편놈과 그 여자는 그 사이에 홀라당 호텔을 그만둬버렸습니다. 좁은 업계다 보니 소문 한 번 나면 나중에 재취업이 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수치듯 그만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에게 안갚음을 못한 것이 참 한이 되었죠. 이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동안 몹시 힘들었습니다. 연애기간 10년, 결혼생활 3년, 결코 짧지 않은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웃고 울고 보내왔던 추억이 한가득인데 배신은 한순간이고 상처는 참 깊더라고요. 함께 나이 들어가는 걸 꿈꿔왔던 그 남자에게 받은 배신은 정말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누굴 또 믿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증거가 확실하다 보니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시간만 오래 걸릴 뿐 저의 승소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성화에 운동도 다니고 다시 공부도 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의욕은 잘 안 생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 남편이 된 형민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냐면서요. 목소리만 들어도 속에서 울컥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감정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 지내느냐고? 그게 궁금해서 연락했어? 여전히 화 많이 났구나. 너 같으면 화 안 나겠어? 왜 전화했는데? 그냥 네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끊을게.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그 여자랑 잘 안 되나 보네. 이혼까지 하고 만난 인연인데 잘 좀 해보지 그랬어. 나도 똑같이 배신당했어. 김민영 걔 다른 남자 생겼고 결혼 준비한대. 형미이는 씁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뭐 어쩌라는 건 아니고 이제야 배신당한 네 기분을 조금이나마 알겠다는 거지. 미안해. 내가 참 어리석었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필요 없지만 잘 지내. 불편하다면 다신 연락 안 할게. 하지마. 이혼했고 이제 아무 사이 아니니까. 잘 살라고는 못 해주겠다. 그래. 잘 지내. 전화를 끊고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먹먹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결국 이렇게 똑같이 배신당하고 후회할 걸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그 여자는 다른 남자로 갈아타고 참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싶어서 화가 나기도 했어요. 둘이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란 건 아니지만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자기는 새로운 인연 찾으러 간다고 생각하니 참 밉더라고요.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그 여자의 새 신랑 된다는 사람은 누구인지
악착같이 찾아내서 다 터트려버릴까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막 찾아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찾기 쉽지 않을 뿐더러 어느 순간 허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런 일에 집착하는 모습이 서글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다 접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남편은 벌 받았으니 그 여자도 언젠가 똑같이 당하리라 생각하며 저는 제 인생에나 집중해야겠다고 다짐한 거죠. 그렇게 저는 다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와 엄마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날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엄마의 가게를 갔을 때였어요. 저는 탈의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걸음을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여자, 전 남편과 바람났던 그 여자 김민영이 제 눈앞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의 사진은 수도 없이 보고 또 봤기에 얼굴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절대 잊을 수가 없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 분명 그 여자였어요. 김민영 옆에는 인상이 좋은 남자 한 명이 있었고 김민영 앞에는 나이가 조금 있는 여자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풍기는 분위기와 김민영이 조심스러워 보이는 행동으로 봐서 아마 새 신랑 될 사람과 예비 시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스크로 살짝 얼굴을 더 가리며 그 옆 테이블을 치우는 척하고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얼핏 들리는 대화로 보니 제 예상대로 곧 결혼한다는 새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 맞더군요.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닥터오라고 칭하는 걸 보니 김민영 옆에 있는 새 신랑은 의사인 듯 했습니다. 속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김민영과 곧 결혼할 새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는 김민영이 유부남과 외도를 저질렀고 상간소송 판결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났다는 걸 아는지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일단 주방으로 왔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폭로하고 싶었지만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또 옥죄어 오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고 엄마가 괜찮으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죠. 엄마, 저 여자. 저 여자? 8번 테이블 말하는 거야? 저 여자가 누군데? 잠깐만, 혹시... 맞아, 김민영. 강영민이랑 바람났던 그 후배 직원.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는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 옆에 있는 남자랑 앞에 있는 여자는 누군데? 결혼한대. 강영민이랑은 깨지고. 그 예비 신랑이랑 예비 시어머니인 것 같아, 아마. 뭐라고? 결혼? 남의 가정 다 부셔놓고 지는 홀랑 결혼한다고?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엄마는 말릴 틈도 없이 그 테이블로 갔습니다.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그 여자 머리채라도 잡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제 예상과 달리 막상 그 테이블 앞에 차분하게 서시더라고요. 어떻게 식사는 입에 좀 맞으세요? 엄마의 말에 김민영 예비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여기 사장님이시죠? 몇 번 뵀었어요. 예, 맞아요. 내가 여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데려도 데리고 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엄마는 그러면서 김민영을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김민영 앞에 있던 밥그릇을 탁 뺏는 겁니다. 엄마의 행동에 김민영도 그 앞에 예비 시어머니도 옆에 예비 신랑도 모두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었죠. 지금 무슨... 며느리 되실 분 성함이 김민영 씨 맞죠? 엄마의 말에 김민영도 어리둥절하게 보더라고요. 누구세요? 저 아세요? 잘 알지. 너한테는 밥 안 팔아. 나가! 네? 엄마의 말에 옆에 있던 예비 신랑이 그러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바람 피는 것들은 인간으로 상종을 안 하거든요. 모르면 몰랐지 알고선 우리 가게에서 밥 먹는 꼴 못 보겠네요. 예? 바람 피는 것들요? 그 말에 갑자기 김민영 몹시 놀라더라고요. 아줌마,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못 들었어? 남의 가정 파탄 내고 지는 홀랑 새로 결혼하려는 상간녀한텐 밥 안 판다고.
당장 내 가게에서 꺼져! 그 말에 김민영 그 여자도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저기요 아줌마, 저 아줌마 처음 봤는데 다짜고짜 없는 말 지어내면서 저를 모함하시는 거예요? 얘 민영아,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어머님, 여기 사장님 맞아요? 이 사람 아무래도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저희 엄마 보고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눈이 돌아서 그곳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김민영을 확 돌려 세웠습니다. 야, 그럼 나는 기억나니? 네가 바람났던 그 유부남 강영민 와이프가 나잖아. 내가 너 상간소송도 걸었잖아. 설마 다 까먹었어? 제 입에서 강영민 소리가 나오자 그 여자도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그 여자의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도 당혹스러워하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상간소송? 그러자 그 여자는 급하게 예비 시모를 당기더라고요. 어머님, 이 아줌마들이 미쳤나 봐요. 저 그런 일 없어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희 나가요. 기분 나빠서 여기 못 있겠어요. 그 여자의 말에 그 예비 시모는 쎄하게 쳐다보더니 잡고 있던 손을 탁 뿌리치고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급하게 따라가고요. 그 여자는 저와 엄마를 노려보더니 헐레벌떡 따라 나갔습니다. 뻔뻔한 기집애 어딜 노려봐. 그래도 저 남자랑 시어머니 될 저 사람도 알게 됐으니 그냥은 안 넘어갈 거다. 어디 남의 가정 망치고 지는 뻔뻔한 낯짝으로 결혼하려고 하하호호하고 있어. 엄마는 그렇게 말하더니 옆에서 쳐다보는 다른 손님분들께는 죄송하다고 인사도 하셨어요.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는데 속 시원하기도 하고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마감 준비를 하려는데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김민영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여기 사장님 있으신가요? 저희 엄마와 제가 나가자 얘기 잠깐 하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주 앉았습니다. 아까 그런 일을 갑자기 당하고 나니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 저도 제 가게에서 그 여자를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까 하신 말씀들 다 진짜인가요? 그럼요. 저나 얘가 뜨신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며느리 되래 김민영이 여기 있는 남편분하고 불륜관계였다? 맞습니다. 그걸로 저는 이혼했고요. 김민영과 제 남편에게 상간소송도 걸었고 판결문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판결문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참, 그 예비 시모부는 엄청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다 속이고 우리 닥터오랑 결혼을? 이게 진짜 미쳤네. 우리 집을 뭘로 보고. 전혀 모르셨어요. 짐작도 못했습니다. 뭐 집안으로 보나 그 애 자체로 보나 좀 아쉬운 구석은 있었어요. 하지만 워낙 싹싹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또 저희 아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최대한 좋게 봐주려고 했죠. 성에 안 차도. 근데 과거에 유부남이랑 놀아나고 거기에 상간소송까지 당했었다고요? 나 진짜 기가 막히네. 그 예비 시모는 몹시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겠죠. 가뜩이나 마음에 썩 차지도 않는 며느리감인데 과거에 그런 짓까지 벌였다고 하니까요. 그걸 누가 좋게 봐주겠어요. 예비 시모는 화가 나서 가려다가 저에게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가능하면 그 판결문 좀 보내주라고요. 자기도 가만 못 있는다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집에 가서 찾아보고 바로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당장이라도 김민영 머리 다 뜯어놓을 기세로 씩씩대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며칠 뒤 김민영이 다시 저희 엄마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결혼 파토 났다고 이제 속 시원하냐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리어 저희를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명예훼손 그런 걸로요. 그래서 저도 코웃음 날렸죠. 그래. 말 잘했다. 고소해. 저 앞에 경찰서 마침 있네. 가서 해 당장. 벌금? 얼마든지 물어줄게. 근데 거기서 끝일 것 같아? 벌금 한 번은 물고 두 번은 못 물 것 같아? 앞으로 네가 어떤 놈을 꼬시던지 어떤 직장을 가던지 다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폭로해줄게. 그러니까 어디 가봐 경찰서. 네 결혼 깨졌다고 분하니?
너는 결혼 전에야 깨졌지. 나는 너 때문에 이혼녀 딱지 달았어. 누가 더 억울하고 분한지 볼까? 어디서 뻔뻔한 낯짝으로 여길 쳐 기어들어와? 하, 너같이 뻔뻔해야 그런 사실 싹 숨기고 직업 좋은 남자 꼬시나 보구나. 근데 어쩌지? 나는 네가 또 누구랑 결혼한다고 하면 또 똑같이 알려줄 생각 있거든? 저는 여태까지 참아왔던 말을 다다다 쏟아냈고 그 여자는 말 한마디 못하고 벙쪄서 저를 보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주방에서 소금 들고 와서 뿌렸습니다. 꺼져! 머리 다 뜯어놓기 전에! 그 여자 소금 맞고 도망치듯 저희 가게를 쫓겨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상하게 저는 심장이 옥죄어 오는 듯한 통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일종의 화병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과거 숨기고 이사 잡아서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의 실체도 폭로하고 저도 그간 하고 싶었던 말도 다 하고 나니 어찌나 속 시원하던지요. 그 일 이후에서야 비로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던 상념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후 시험 준비를 하며 여전히 엄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는 쉬엄쉬엄 하라며 시험 떨어져도 된다고 어차피 이 가게는 저 물려줄 거라고 하시더군요. 늘 저를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저희 엄마, 천군만마보다 든든한 저희 엄마가 있어서 참 좋고 그런 엄마를 위해서라도 저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